동호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26일 8월을 마감하는 8월의 마지막 부산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사의 출입기자인 신기자와 고배당 새벽쪽의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월말 경주인데요. 네. 지난주는 그 출전두 수도 많지도 않았고 상당히 그 전반부에서는 저배당 구도로 흘러가다가 네. 후반부에 몇 개 경주가 배당이 나와줬는데 이번 주에도 경주의 흐름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인기마가 좀 잡혀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설프게 인기마로 끝날 그런 경주가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매 경주마다 인기권 마필들은 많습니다. 또한 신 기자와 강백호가 추천드리는 마필들 잘 체크를 하셨다가 금요경마 대승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역시도 지난주의 배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신 기자가 준비한 금요경마 현장 승부처 5경주 7경주 5경주 7경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요. 강백호는 후반부 8경주 11경주 2개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면서 8월 26일 부산 금요경마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이세마 경주 우승상금 3,100만 원, 그 4등급에 준하는 상금을 부여를 하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1경주, 2경주 국산 6등급 마필들이 출전두 수가 적어서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인데요. 자,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하나 있죠? 네. 6번마 무한열정이죠.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이제 3,135만 원입니다. 6등급 경주로 상당히 그 상금이 높고요. 마방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경주 내용을 보게 되면 저배당 흐름이 많죠. 능력적인 부분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필대로 계속 들어오면서 저배당 흐름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 경주도 능력적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6번마 무한열정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아쉽게 사착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강한 상대를 워낙 이제 강했고요. 요 마필은 점차 그 훈련을 하면서 발걸음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분히 우승에 가장 강력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6번 무한열정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죠. 그때 당시 3번 게이트에서 사토시 기수, 이번 주에 기승정지입니다. 사토시 기수가 초반에 앞선에 나오다가 3코너에서 모래를 맞자 이 마필 자체가 모래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약간 덤벙덤벙 뛴다고 그럴까요? 주행 자세가 좀 불량했는데 직선주로 내측에서 끌고 올라오는 끝걸음 여력 상당히 좋았는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최시대 기수로 기승 교체까지 한 만큼 6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다. 네. 자, 우선적으로 7번 게이트에는 큰 자유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이게 데뷔전에서 기습으로 쏴먹었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쏴먹었다라고 표현까지 하는데. 네, 31배예요. 그다음에 복승식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직전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숨겨놨다가 막판에 이제 자기 힘을 발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퍼스트선이 워낙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라 봅니다. 7번 큰 자유. 네. 분명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직전엔 1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번에는 7번 게이트의 부담 중량은 1.5kg가 늘어났고 최저배당 센 깜빡이라면 조금은 좀 한 번 더 검증을 필요로 하는 마필 중에 하나가 7번 큰 자유가 되겠다. 자, 저는 1번 최강 오피서라는 마필을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데뷔전에서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그때 당시 10번 게이트였죠. 외곽을 돌면서 앞선에 붙였는데 마지막 결승선 250m 지점에서는 끝걸음이 부족을 보였습니다만도 이번 경주는 주로 상태가 7번 큰 자유는 7%의 약간 다습한 주로였다라면 1번 최강 오피서는 상당히 건조한 무거운 주로에서 뛰었기 때문에 1번 최강 오피서 용근이가 최근 2주간의 기승술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직접 조교를 하면서 기프트성과 병합훈련을 했다라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다. 자, 그렇다면 강백호는 8번 신비한 질조 볼폰이 잠한데요.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고 또 주행조거 검사 당시 강력하게 선행을 나가면서 직선주로에서 100m에서 제가를 한번 딱 물리자 마필이
아주 뛰려는 투지감이 좋았는데 자 오히려 저는 7번 큰 자유도 입상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 8번 신비한 질주는 어차피 데뷔전에서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이번 경주는 뭐 마방에서 아끼고 말고 그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17번만 큰 자유가 있습니다만 1분 2초대거든요. 사실은 1분 1초 이제 9분이 나왔는데 신비한 질주가 주행 심사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잡고 뭐 꼭 잡고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뛰는 그런 스피드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강력한 또 우승까지도 할 수 있는 저는 강한 마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번 무한열정은 배팅권에 중심에 놓고 신 기자는 어떤 마필을 주력으로 한번 노려보시는지. 저는 6번 놓고 8번을 때리겠습니다. 6번 8번. 네. 자 강백호는 안쪽에 1번 최강 오피서. 자 그렇다면 7번 큰 자유는 현장에서 인기를 모으지만 최저배당 즉 너무 센 깜빡이 막권이라면 한번 조심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두 마리 마필 6번 무한열정을 놓고 안쪽에 1번 최강 오피서 8번 신비한 질주 자 두 마리를 추천드리면서 이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대가리 마필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번 원더월. 네. 참 나 직전에 저거 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주행조고 검사를 1분 6초대에 받아놓고 초반에 대하씨도 느렸는데 최상현이가 갖다 때리는데 네. 결승선 지나서 우승마도 다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것도 먹은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번 봤는데 야 이렇게 잘 뛰는 말을 그래 주행조고 검사 숨기기도 어려웠겠다 생각하면서 꼭 그 뭐라 그럴까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네,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 같아요. 자 이번에 외산 3군 슈퍼철인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을 했는데 걸으면 더 좋더라고요. 야, 그래요? 예, 4번은 그냥 왔다. 네.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리면 짜증나는 마필. 네. 4번을 놓고 후창 마필. 네. 자 관심 마필 뭐 어떤 겁니까? 7번만 월화 독작입니다. 저는요. 직전에 인기 순위 6위였는데 초반에 조금만 일찍 나온다 그러면 중속 부분과 라스트 타임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 월화 독작 아직까지도 더 나올 걸음이 있고 완전한 자기 그 전력을 노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당이 좀 나온다면은 이 마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배당 안 나옵니다. 배당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네. 왜냐? 4번에 붙여서 1번이냐 7번이냐 홀이냐 짝이냐 고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7번 월화 독작은 직전 경주 늦은 이유가 출발과 함께 착지 불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 스타트가 늦었지만 분명한 것은 종반 끝걸음이 좋기 때문에 7번 월화독작. 자 강백호는 조심스럽게 1번 블루타임이라는 마필 최시대 기수인데요. 잉그란디어 자마인데 주행조 검사 때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차피 초반에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출전 마필들 중에서 특별하게 4번 원더월 정도가 실전 직전 데뷔 전에 보여준 정도의 걸음이라면 빠르게 치고 나오겠지만 안쪽 게이트의 1번 블루타임도 데뷔 전에 충분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필이다. 자 4번 놓고 저희 방송에서는 1번 7번 두 방 막권입니다. 네, 없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뭐 배당이 너무 좀 적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강백호가 현장에서 너무 저배당 막권을 자르고 때렸는데 이번 주에는 무조건 적중으로 한번 만들어내면서 이경주 4번을 놓고 1번 7번 홀이냐 짝이냐 안에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되겠죠? 네. 또 다른 대한 마필들은 뭐 눈에 띄는 마필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두 마리 정도에서 한번 압축을 하면서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3경주 1300m 앞말 한정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댄싱 블레이즈 외곽에 8번 니체 안쪽에 2번 비트박스까지 팔리는 경주인데 자 우선적으로 배팅권 충마 전력 차이는 두 마리가 고만고만합니다. 네. 자 우선적으로 1번 댄싱 블레이즈 네. 자 이거 어떨까요? 뭐 강현님이 이제 홀이냐 짝이냐를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경주가 홀이냐 짝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댄싱 블레이즈가 더 세냐 아니면 8번 말 리체가 더 세냐 상당히 그 충마의 선정이 이제 이 경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신 기자는 1번 말 댄싱 블레이즈 점수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필은 직전 경주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송경훈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현장에서 체중이 12kg가 빠지면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몰고 나왔는데 결승선 직선주로에서는 약간 끝걸음 부족을 보였지만 상대 마필들이 너무 약했다. 직전보다는 분명 상대 마필은 좀 약해졌다. 자 그렇다면 외곽에 있는 8번 리체 역시도 초반 스타트는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선 끝걸음이 좋고 이번에 김용근 기수가 직접 조교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인 만큼 외곽에서 빠르게 출발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2번 비트박스는 직전 데뷔 2차
1200에서 가능성은 내포를 했는데 뭐 사실 저는 이 마필보다는 오히려 7번 닙 시스라는 마필. 자, 이 피코 센트럴 자마인데요. 자, 초반 주행 조금사 때 상당히 스타트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직선주로에서 마지막 연습 주행이었죠. 그때 당시 7월 23일 날 능력 재건 마필들과 연습 주행에서 막판 끝걸음 여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자, 오히려 늘어난 거리 비록 데뷔전을 치르는 신예 마필이지만 어차피 실전 경험한 마필들이 센 놈이 없다라면 7번 닙시스 이 녀석도 최선 승부를 던질 수 있겠다. 자, 1번 놓고 7번, 8번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나머지 뭐 2번 비트박스 저는 안 보겠습니다. 이건 고고장이 나가야 비트박스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푹푹팍팍 비트박스. 뭐 입으로 떠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액톤파크 4만인데 부담 중량 늘었고 뭐 공백도 있고 썩 땡기지는 않습니다. 예, 별로 큰 능력 가지고 있는 마리피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1번 놓고 딱 두 마리만 추천드리자고요. 네, 8번, 7번. 그렇습니다. 네. 두 마리 마필 추천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4경주 경주거리 1200m. 이번 경주는 뭐 전력이 조금은 좀 까리까리합니다만도 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권 마필. 어떤 마필을 주로 중점적으로 노리십니까? 저는 이번 경주에 가락여왕을 한번 보고 싶어요. 예, 물론 이제 4번만 퍼펙트 킹이 인기 마필로 잡혀 있습니다만은 이런 마필이 좀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락여왕이 15전을 뛰면서 한 번을 못 들어온 마필입니다. 입상권에 전혀 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15전을 뛰면서 요 마필 뛰는 거를 계속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경주에 또 이호식 기수가 4kg 감량에 아주 이점 정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편성 자체가 워낙 허접하고 가락여왕이 아마 이런 편성 만나기도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락여왕 네. 순발력은 좋습니다. 말이 한 425km 정도. 하지만 직선주로에서는 끝걸음이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호식 기술을 태웠는데 저도 화요일 날 째려볼 마필로 추천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워낙 뭐 편성 자체가 허우적대는 편성이라 자, 하지만은 9번 가락여왕은 편안한 선행 전개 속에서 끝걸음을 끌어내야 되는데 뭐 이 녀석이 지금까지 뛰면서 단 한 번도 안 간 적이 있습니까? 또 계속 인기권 2위권 3위권까지 팔렸던 마필입니다. 그러고 부러지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9번 가락여왕은 선행을 편안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끝걸음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후착으로 한번 공략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히려 4번 퍼펙트 킹은 퍼펙트 비전 2 그 자마인데 최근에 1300m에서 거리를 1200으로 줄여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절대로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번 가락여왕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눈썹이 휘날리도록 9번 가락여왕이 나서는 순간 바로 붙어 나올 마필은 6번 게이트는 8미라라든지 외곽의 10번 최강전력 정도가 선입전개 바로 붙어 나오는 마필은 4번 퍼펙트 킹이라면 뭐 직선주로 해서 최선 승부로 4번 퍼펙트 킹이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자, 9번 가락여왕. 그리고 두 마리가 끝나기는 조금 심심하잖아. 네네. 뭐 다른 마필들은 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나? 유현명 기수 한 장에 1번 메이저 댄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봐야죠. 네, 이번 경주는 정말 뭐 허접한 편성입니다. 사실은 뭐 4번마 퍼펙트 킹 정도가 약간 좀 안정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불안한데요. 1번마 메이저 댄스의 전력이 그 빈틈을 분명히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번 메이저 댄서는 저도 강하게 보는 마필이고요. 자, 6번 팔미라를 어떨까 이거 부담 중량 6kg 정도현 꼬마 기수 부담 중량 한없이 끝없이 내려줬는데. 그러니까 뭐 6kg 감량이라 하더라도 정도현 기수입니다. 정도현 기수의 12전을 뛸 동안에 입상 한번 못했던 마필이고요. 그동안에 뭐 완전히 인기권 밖에 있었던 말이에요. 이 마필은. 그래서 이번 경주도 물론 편성은 뭐 허접합니다만은 숨겨져 있는 보편권에 있는 마필도 있고 또 상당히 이병항이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신기자는 좀 덜 보고 싶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10번 최강전력 어떨까요? 데뷔전에서 이거 사토시 기수가 선입전개 밀다가 끝걸음 부족을 보였는데 자, 데뷔전 때는 주행조검사 때보다는 체중이 19kg가 불어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자, 현장에서 조금 다이어트가 돼서 살이 좀 빠져나온다라면 전개상의 이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6번 팔미라보다는 10번 최강전력이 실전 경험 없습니다. 어차피 12번 15번 뛰어서 못 들어온 말들은 말 그대로 똥말로 취급을 해도 상관이 없다. 마주가 들어도 할 수 없어. 그럼요. 속상하겠지만. 네, 어쩔 수 없죠. 자, 그렇다면 10번 최강전력은 현장에서 체중만 플러스 19kg가 좀 빠져나온다라면
충분히 한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기본 막권은 4번, 9번이 되겠습니다. 4번, 9번에 붙여서 안쪽에 있는 1번 메이저 댄서 조금 팔리는 마필보다는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나갈 10번 최강 전력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1200m 정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금요경마 첫 번째 신 기자가 준비한 현장 승부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한 4마리가 있는데 단거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신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번 경주 승부로 하나요? 네, 뭐 그간 이제 뭐 4경주를 지나오면서 상당히 부진마들이 상당히 많았죠. 물론 데뷔전을 치르는 전력을 알 수 없는 그런 마필들이 많았었는데 자 5경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주를 뛰어서 전력이 다 노출된 그런 마필들입니다. 상당히 빠른 레이스가 전개가 될 거고요. 10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피디한 그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능력의 평가가 그만큼 중요하고 충마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을 놓고 때릴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런 경주일수록 중배당에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저배당도 물론 정확하다면은 한방 막권으로 끝내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중배당 막권 정확하게 이끌어내면서 하면은 특급 승부처다운 그런 매력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승부로 잡은 경주 5경주입니다. 자, 5경주 1000m 현장 승부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단거리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또 대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가리 많이 짜여 있는 경주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배당을 찾아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6번 영토대왕은 부담 중량 2kg 줄었고, 자, 이번 주에 이호식 기수가 개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될 듯 말 듯 이런 것들 많이 타고.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이호식 기수가. 자, 2016년도에 부산 기수, 서울 기수, 신예 기수들이 3명씩 그 들어왔죠. 네. 서울에 이철경이 이동화 네. 또 하나가 누구죠? 또 하나 있고 뭐 하도 못하니까 기억도 안 나네요. 기수 이름도. 자, 부산에 이호식 또 최은경 기수 최은경이. 또 하나 하나 기수가 있는데 부산 애들이 요번에 더 잘 타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들어온 기수들 중에는. 자, 6번 영토대왕 부담 중량 2kg 줄었고 순발력 좋고 1000m에 단독 선행이고 그냥 대가리 놓고 후착 찾기다. 6번은 설명하지 말고. 네. 자, 이 마필 뭐 응림여수 국산 5등급 마필도 갖고 놀 정도라면은 뭐 그냥 대가리 놓고 때려야 되는데 후차권 문제가 있죠? 네, 있습니다. 2마리 정도인데. 네. 안쪽에 1번 쿨런이냐 2번 썬데이 로열이냐. 네. 어떤 마필이 더 좋을까요? 뭐 능력적인 부분에 2번만 이제 썬데이 로열이 더 낫죠.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쿨런이란 마필은 기복형 마필에 제대로 또 자기 발걸음을 내줘서 이변을 일으킨다 그러면 상당히 큰 배당을 냈던 그런 마필이면 틀림없습니다만은 안정적 흐름 최근에 좀 기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만 썬데이 로얄의 전력적인 부분을 이번 경기는 좀 믿고 싶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썬데이 로열도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 다만 기승기수 빠따가 좋아서 용근이가 타고 직전보다는 게이트가 좀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뿐이 더 좋아진 거는 없지. 사실 이번 썬데이 로열도 제가 또 이거 뭐 옛날에 직전에도 출전을 했을 때 설명을 드리면서 옛날에 우리가 썬데이 잡지 그거 보면서 그렇게 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1번 쿨런이라는 마필입니다. 외곽에서 6번 영토대왕이 선행을 나가면은 바로 인쿠소에 붙어 나올 마필은 바로 1번 쿨런과 5번 카린짱 정도가 선입 전개고 2번 썬데이 로열은 따라오는 전개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낼 마필인데 만약에 이번 썬데이 로열이 체격 조건이 좀 적습니다. 440kg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이 녀석이 못 올라온다라면 1번 쿨런도 뭐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쿨런도 충분히 부담 중량도 줄었고 직전에 선입 전개 속에서 마지막 200m에서는 무너졌지만 6번을 세고는 센 놈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마리 어떻습니까? 괜찮은데요. 6 놓고 1번, 2번. 네, 뭐 괜찮습니다. 근데 뭐 저는 7번 막 쾌도 역을도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쾌도 역을요? 네, 쾌도 역을 지금 뭐 인기로 밖에 밀려 있지만은 요 마필이 그 동안에 상대했던 마필이 결코 만만한 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한번 영토대왕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카린짱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전력이라 생각합니다. 7번 막 쾌도 역을이면 아마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이 5월 달에는 발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 3번의 경주 모조리 싸그리 발주가 늦어서 늦발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 김동현 기수 정말 제가 싫어하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김동현 기수가 정말 기승수를 보면은 정말 어떤 때 화가 많이 납니다. 왜냐? 입상 가는 꽃마필을 왜 직선에서 저 혼자만 남들 1200 뛰면 1300 돌듯이 외곽 돌고
또 되도 않는 마필을 안쪽에 파묻혀가지고 갖다 쏘고 아 정말 화납니다. 갑자기 얼굴 빨개지는 거 보셨죠 제가. 열 많이 받으셨습니다. 최근에 댕동형 기소 그거는 옛날 얘기고 김동영이 전 들어오면 틀리겠습니다. 7번.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마필은 최근에 너무 늦발을 하는 악벽기를 보였다. 자 그렇다면 6번 영토대왕이 선행을 나가는 경주라면 안쪽에 1번, 2번 자 두 마리 마필이 조금은 유리하겠고 신기자의 배당마 7번 쾌도역은 괜히 동영이 얘기해서 뚜껑 열리게 만드네.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또 이런 말 또 그냥 치고 들어오면 더 열받겠네요 나중에. 아 정말 화납니다. 예. 지난주 제가 현장 승부처에 동영이 때문에 아주 배당 40배짜리 주력으로 때리니까 갖다 뒤에서 외곽 돌고 사착되더니 또 안 팔린 것 같다간 또 내 36배 막권을 갖다가 내측 파고 들어가지고 막권 깨고 아유 우라지. 자 6경주 6번을 놓고 1번 2번 저희 방송에서 두 마리 추천드리면서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7경주 1200m 국산 5등급 인기맛 접전구도 속에 안쪽에 1번 찬란한 에이스가 강력히 대가리를 팔리는 경주. 이걸 또 승부 경주로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어떤 이유에서 1번 놓고 때리실 겁니까? 아닙니다. 1번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잘했습니다. 1번 찬란한 에이스를 넘을 마필이 상당수 존재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경주는 뭐 터질 거라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충마 정확하게 놓고 때릴 것이고요. 뭐 정확한 능력의 평가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체중 체크, 컨디션 체크한 다음에 강하게 한번 몰아붙일 메인 승부처 여기서 확실하게 한번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 7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잡으려고 했는데 뭐 찬란한 에이스 때문에 네. 찬란한 에이스를 뒤로 돌리고 때리는 그렇죠. 경주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1번이 들어오면은 조금은 먹겠지만 나머지 마필들이 들어오면 아주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보였습니다. 네. 신 기자 잘하셨습니다. 이거 네. 현장에서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도 현장에서 한번 배팅 강도를 올리는 만큼 7경주 1200m 자칫하면 배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8경주 강백호의 첫 번째 현장 승부처입니다. 자 승부경주를 좀 배당권 마필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금요경마를. 하지만은 너무 전반부 경주에서는 인기권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8경주를 추천 경주로 잡았는데요. 자 일단 10번 가보 갑장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녀석을 뒤로 놓고 때릴 겁니다. 강백호가. 그렇다고 완전히 배팅권에 제외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10번 가보 갑장을 후차권으로 돌려놓고 자 오히려 약간의 인기도에 밀려있는 녀석을 배팅권의 중심에 쌍복승식 대가리까지 놓고 때린다면 충분히 저는 먹을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0번 가보 갑장 레이팅 점수 48점에 부담 중량 1.5kg 늘었고 게이트 외곽으로 밀렸고 앞선에 빠른 마필들은 없지만은 자칫 이 녀석이 우승을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10번 가보갑장을 후차권으로 돌려놓고 자 노리고 있는 마필을 쌍복의 대가리 여기다 써놔야 되겠어요. 쌍복승식까지 때리라고. 쌍복승식 자 대가리 놓고 때릴 마필이 있는 만큼 현장 승부처 8경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9경주 1300m입니다. 5등급 경주. 레이팅 점수 35점 이하의 마필. 이번 경주는 또 6번 샤인스타가 부담 중량은 늘었어도 직전에 뛴 걸음이 워낙 뭐 여유 있게 뛰었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리는데 네. 자, 신 기자님은 어떤 마필을 관심 있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샤인스타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능력적인 부분은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만 저는 이제 7번 황금거탑의 그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요 하필 직전에 복귀를 좀 하게 되면은요, 뭐 폭발적인 그 힘과 스피드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거리가 늘어서도 사실은 더 나올 걸음이 있었다 그런다 생각이 듭니다. 7번 황금거탑 이번 경주 좀 자세하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금거탑 1300m 따라가는 전개에서 최선을 다할 마필. 자 여기에서 지금 외곽의 9번 인디언 치프. 요거는 좀 어떨까요? 직전에 21초 때 1300m. 이제 인디언 치프가 인기 1위로 아마 이게 나갔을 때 인기 1위는 이제 안 됐었죠. 인디언 치프라는 마필을 관심 있게 보면서 했는데 좀 끝 마무리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레이스 전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특별히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뭐 7번 황금겁탑이라든지 9번 인디언 치프가 먼저 치고 나오려고 자리 잡기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자 승급전에 나서는 2번 브라 역시도
김영근 빠따입니다. 직전 경주 외곽에서 선입전개 후 2선 전개 이후에 마지막 결승선 160m를 놓고 강력하게 미는데 걸음이 더 나와주면서 또 결승선 100m 지점에서는 아예 잡고만 있었습니다. 용근이가. 자, 그렇다면 이번 불화가 이번 경주 늘어난 1300이라도 1200이 아닌 1300이라도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좀 유리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6번 샤인스타는 그냥 온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직전에 뭐 워낙 뭐 걸음이 좋았고 이번에는 좀 승급전에 7주에 약간의 공백기는 있지만은 이 마필이 원래는 19조 마필이었습니다. 직전에 뛸 때까지. 네. 그러면서 이번에 9조로 이적을 했는데 이성재 기수의 57km. 지난주 이성재 기수 욕 많이 처먹었을 텐데. 네, 그렇죠. 인기만 하나 이상하게 타가지고. 정말 자, 이번에 짜증납니다. 6번 샤인스타.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자 6번을 넣고 2번 마필이 일단 기본 막건이 되겠습니다. 6번, 2번 일단 기본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뭐 7번 황금겁탁이라든지 9번 인디언 치프 정도는 복승식, 3복승식까지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구경조 6번 샤인스타를 중심으로 후차권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10경주 같이 맞췄습니다. 현장에서 배당으로.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거 4번. 금요일 날이요. 금요일 날. 네. 자, 이번 경주는 지난주에 금요경마 43배가 터지지는 않고 뭐 이것도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 자, 7번 럭키타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엔 뭐 머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라고 보십니까? 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레이팅 50점인데 부담 중량 57kg고 그렇더라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초반에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여준 걸음 이 마필 직전에 그 설명드릴 때 오르세의 전형제 마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 경주 9번 럭키 타임을 때려잡을 놈은 딱 한 마리뿐이 없다. 그게 바로 3번 대한의 명성이다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은 부계열통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어차피 7번 럭키 타임은 1600m의 거리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쪽에 3번 대한의 명성은 7월 15일 날 빠른 선입전개 속에 51km를 달고 1600m에서 입상 거리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반부터 발빠른 마필이 없고 그나마 7번 럭키타임이 선행을 이끌어 나가는 경주가 되겠지만 거리적인 1400도 아닌 1600m를 단 한 번에 통과를 하기에는 조금은 57km가 버겁지 않느냐. 그래서 후차권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3번 대한의 명성 같은 경우는 체격 조건 좋지 포위평화필이지 최상현 기수의 감량 1.5kg 빠져있지 레이팅 45점. 그렇지만 7번 럭키타임은 레이팅 50점입니다. 이거 대가리 아니면은 가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7번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만도 아마도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3번 대한의 명성은 거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밀어붙인다면 여기선 대가리를 쳐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야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옵니다. 3번, 7번이 깜빡이기 때문에 안 나오죠. 뭐 다른 마필도 있지 않을까요? 럭키 타임을 넘을 수 있는 마필이 없죠. 자, 그렇다면 3번, 7번의 허점을 파고들 마필 어떤 마필이 좋을까요? 저는 4번만 강자대로를 보고 있습니다. 예. 요 마필이 이제 그 최근에 그 경주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마무리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전력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럭키 타임이 57km 부담 중량에 레이트도 꽉 차 있고 또 경주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4번만 강자대로의 입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번 강자대로. 요것도 체격 조건이 좋고 1번 핫 커맨더가 직전에 오경환 기수가 탔는데 참 말 타는 거 보고 정말 제가 좀 웃었습니다. 자, 오경환 기수 서울에서 그렇게 파워감 있게 밀어붙이더니 부산에 가서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습니다. 맨 처음엔 잘 탔는데 잘 탔죠. 네. 최근에 부산에서 그 오경환 기수를 그렇게 기승을 해주는 기수가 없습니다. 부산 경마장이 낙동강 하구에 있습니다. 바로. 네. 그래서 완전히 오경환이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 말도 못하 저 말도 못하 불러주는 데도 없어. 정말 오경환이가 또 직전 경주 이 1번 핫 커맨더를 너무 말을 잘못 탔습니다. 자, 요번에 금요일 날 오경환이가 기승정지인데 자, 이용호 기수의 기승술 감량 2.2kg
감량 이점도 있고 초반은 좀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분명 종반 끝걸음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이 3번 대한의 명성과 비록 거리 차이는 좀 있게 실전 1400m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용희 기수의 말몰이라면 충분히 1번 핫커맨드도 입상 도전이 가능하겠다. 자, 여기서 더 나가서는 2번 어록이라는 마필도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도 외곽 용근이가 돌았는데 이 마필도 배당이 좋다라면 2번 어록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자, 저희 방송에서는 뭐 3번 7번은 일단 기본 막권이고 네. 뭐 37 막권은 기본인데 강백호는 1번 신기자는 4번 거기에 2번 어록은 배당권 마필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10경주 1600m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1900m 지난주 부산 금요경마에서 21배 저희 그 경마 코리아 책자에서는 그게 뭐죠? 그 일본 게이트에 탔던 마필 그걸 좀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는 3번 슈퍼철인 6번 바다도시 두 마리가 인기만입니다. 자, 하지만 강백호는 이번 경주 3번 슈퍼철인 6번 바다도시를 뒤로 하고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왜냐? 직전 경주 1900m를 뛰었던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번 경주 고만고만합니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강한 승부 의지에 따라서 입상권 마필들이 가려질 수 있는 만큼 빨갱이 저배당은 제가 이번 경주 승부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 부산 11경주에서는 자칫하면 중배당도 나올 수 있는 만큼 현장 승부처 강백호의 마지막 벼랑 끝 추천 경주 함께 하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비록 8마리 출전이지만 분명 배당권 마필은 딱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다. 그 녀석을 놓고 인기마 딱 3마리만 때리면 게임 아웃이 되겠습니다. 8월 26일 8월을 마감하는 경마 주간이지만은요. 출전 두수도 많지가 않고 매 경주마다 인기권 마필들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뭐 부산 금요경마 인기권 마필들 좀 부러져라 배당으로 때려봐도 뭐 사실 능력 마필들은 입상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번 주 역시도 그렇게 지난주에 배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하게 뭐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저배당 구도에서는 막권수를 최대한 압축을 하시길 바라겠고 또 배당이 나올 경주에서는 좀 분산 배팅을 하더라도 중배당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면서 자, 경마가 어렵고 좀 힘이 드실 때 신기자의 현장 승부처 청취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방송 추천 마필도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체중 체크와 컨디션 체크를 한 이후에 이길 수 있는 마번을 가지고 경마 팬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뭐 최근 들어서의 그 충마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레이팅 점수로 하다 보니까 뭐 혼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배당 흐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배당이냐 고배당이냐 그걸 정확히 알고 저배당일 경우는 압축을 해서 또 고배당일 경우는 분상 배팅 이 하는 요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좀 더 이길 수 있는 마번을 가지고 경마 팬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 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